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보아 온 풍경들을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저절로 늙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몸은 60을 넘고 70을 넘고 80을 넘어도 마음은 여전히 40대 어디쯤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놓지 못하고 미련을 놓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으며 늙어갑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흔들리고 작아지는 분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왔는데 왜 어떤 분의 황혼은 노을처럼 곱고 또 어떤 분의 황혼은 마치 시들어가는 꽃잎처럼 쓸쓸해지는 것일까요? 저는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오래도록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을 더 가지려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줄 아느냐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에 쥔 것을 더 많이 가진 분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손에 쥔 것을 가볍게 놓을 줄 아는 분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기까지 저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4가지는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어디 책에서 읽고 옮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곁을 스쳐가신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4가지를 끝내 내려놓지 못한 채로 마지막 10년, 20년을 잃어버리시는 모습을 제가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의 후회 어린 눈빛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4가지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마음에 무겁게 붙들고 계시다면 오늘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용히 바꿔 놓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천천히 한 줄 한 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비춰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에 대한 미련을 이제는 좀 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어야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해지시겠습니까? 1억이면 되겠습니까? 10억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100억이라야 안심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여러 어르신께 드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떤 분도 정확한 액수를 말씀하시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한 가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불행해진 사람보다 돈에 대한 미련을 끝내 버리지 못해서 불행해진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책상 위에서 얻은 결론이 아닙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본 인생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쫓아야 합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하고 집을 마련해야 하고 부모님을 모셔야 하니까요. 그때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사명이고 사랑의 표현이고 책임입니다. 저는 젊은 사람이 돈을
열심히 버는 모습을 보면 참 든든합니다. 그것은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0이 넘고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돈을 외치며 사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 모은 돈은 결국 본인이 다 쓰지도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본 많은 분들이 그러셨습니다. 평생 모으고 또 모으셨는데 정작 본인은 따뜻한 외투 한 벌 사입지 못하셨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키고 손주들 용돈 쥐어주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다음 세대 손에 넘어가 형제간에 다툼만 남기고 사라지는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 돈을 모으느라 평생을 조리고 살아오신 그분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너무 슬펐기 때문입니다. 방언의 평온함을 자식들 손에 들어갈 돈 한 푼과 맞바꾸시는 것, 그것이 과연 잘 하시는 일일까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시기를 미루고 좋은 음식 한 끼 드시기를 아까워하시고 옛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차비가 아까워 미루시고 그렇게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시는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렇게 아끼시는 것입니까? 자식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자식은 그 돈을 받고도 부모의 사랑보다 부모의 부재를 더 빨리 잊을 뿐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잔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쓰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쓰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1억 원 타락에선 일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을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돈이 비로소 돈으로서의 가치를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는 시간보다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는 시간이 훨씬 값지다고. 통장의 숫자는 아무리 늘려도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봄날 오후에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산책하는 단 1시간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평온을 안겨줍니다. 부디 여러분, 이제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만큼이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비로소 가벼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나간 일에 마음을 두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빠르게 늙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거울 앞에서 흰 머리카락을 발견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하고 한숨을 깊이 내쉬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한숨 한 번에 사람의 얼굴은 10년쯤 더 늙어 보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느낍니다. 그때 그 집을 샀더라면 지금쯤 형편이 달랐을 텐데,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인생이 어땠을까? 그때 그 자리를 잡았더라면, 그때 그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친구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분일수록 얼굴의 그늘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그늘은 좀처럼 거치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간 시간이라는 것은 마치 오래된 사당과 같습니다. 가끔 찾아가서 향을 한번 피우고 옛 기억을 잠시 떠올린 다음 다시 돌아 나오는 곳입니다. 다시 그곳은 잠시 머무는 곳이지 살림을 차리고 평생을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그곳에 짐을 풀고 평생 머무르려 하신다면 그것은 사당이 아니라
무덤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서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후회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니다. 저도 합니다. 후회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후회를 잠시 하는 것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호흡은 하고 계시지만 마음은 이미 어제에 묻혀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미 떠나신 분, 이미 잃어버린 기회, 이미 끝나버린 인연, 그것을 꽉 붙들고 계신 손을 이제는 조용히 펴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을 펴야 새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계시면 그 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들어있는 것마저도 결국 사라져 갈 뿐입니다. 저는 여든이 가까운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40년 전 사업이 한 번 망한 일을 평생 후회하며 사셨습니다.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40년 동안 다른 무엇을 보지 못하고 오직 그 한 번의 실패만 바라보며 사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40년 동안 봄도 오고 가을도 오고 손주도 태어나고 친구도 곁에 있었을 텐데 그분의 눈에는 오로지 잃어버린 사업 하나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처럼 사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기에는 너무도 소중합니다. 너무도 짧고 너무도 귀합니다. 오늘 아침에 마신 한 잔의 차 한 모금이 어제 잃어버린 기회 하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지나간 일은 사당에 두십시오. 가끔 찾아가서 인사만 드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늘 이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한 번만 정직하게 물어봐 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인가? 아니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실 수 있다면 오늘 남은 두 가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사람을 마음에서 자꾸 꺼내놓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옛날 사람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첫사랑의 얼굴, 헤어진 인연의 미소, 젊은 날 함께 웃던 누군가의 목소리, 그런 기억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차오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누구도 그것을 탓할 수 없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그 그리움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 곁을 평생 지켜오신 그분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과 입 밖으로 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본 가장 슬픈 풍경 중 하나는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오신 부부가 황혼에 이르러 옛사람 이야기 한마디 때문에 서로에게 등을 돌리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마음에 거리를 두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가슴이 미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밥을 차려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약을 챙겨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한밤중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일 때 곁에서 같이 숨 쉬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길까지 함께 걸어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옛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곁에 계신 그분입니까? 답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곁에 있는 분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멀리 떠나간 사람을 미화하며 사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익숙함은 시시해 보이고 멀어진 사람의 부재는 신비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옛사람은 추억 속에 머물러 있으니 늙지 않습니다. 시들지도 않고 미워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곁에 계신 분은 여러분과 함께 늙고 함께 시들고 함께 아파오신 분입니다. 그 모습이 익숙하다고 해서 그 사랑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무거운 사랑입니다. 그 무거움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움이라는 것은 마음 깊은 곳 서랍 속에 가만히 넣어두시면 됩니다. 가끔 혼자 계실 때 조용히 그 서랍을 열어보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민. 그러나 그 그리움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시는 순간 곁에 있는 분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잘 아물지 않습니다. 진짜 어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어른이란 자신의 감정보다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워도 그것을 입에 올림으로써 곁에 있는 사람을 아프게 한다면 그 그리움은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것이 평생을 함께 걸어온 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황혼의 사랑은 뜨겁지 않습니다. 그 시기의 사랑은 불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온기이고 깊은 인정이고 침묵 속의 동행입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하고 손을 잡지 않아도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따뜻함을 지켜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지나간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그 손이 무엇을 해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이 아이를 안았고, 그 손이 부엌일을 했고, 그 손이 여러분이 아플 때 이마를 만져주었습니다. 그 손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 손을 두고 다른 누군가의 옛 손을 그리워하는 것, 그것은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권력과 자리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생을 일하다가 어느 날 은퇴를 하시면 마음에 큰 구멍이 하나 생깁니다. 그 구멍의 크기는 그 사람이 그동안 일에 얼마나 깊이 자신을 묻어두었는가에 비례합니다. 일에 헌신하셨던 분일수록 은퇴 후의 공허함은 더 깊고 더 시리게 다가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구멍을 메우려고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자리, 새로운 직함, 새로운 감투를 찾기 시작하십니다. 동창회 회장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고, 노인회 회장이라도 맡으려 하시고, 종친회 회장 자리를 두고 친척과 다투기도 하십니다.
작은 모임에 작은 자리 하나를 두고 평생 쌓아오신 사람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오랜 친구를 잃고 형제를 잃고 마음의 평화를 잃을 뿐입니다. 그 잃은 것을 다시 회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회장 자리는 1년이면 끝나지만 잃어버린 인연은 평생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깊은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직함이 아니라 인품으로 존경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직함이 있어야 사람들이 인사하는 분이라면 그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명함을 내밀어야 알아보는 관계는 명함이 없어지는 순간 함께 사라지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위해 평생을 애쓰셨다면 그것은 참 허망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품으로 살아오신 분은 아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다가옵니다. 길에서 만나도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용히 찾아와 의논을 청합니다. 그분의 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지런해지는 그런 분이 진짜 어른이십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본 가장 멋진 어르신들은 회장이 아니셨습니다. 이사도 아니셨습니다. 그저 모임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누군가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면 짧게 한마디를 건네주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장의 100마디 인사말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무게입니다. 진짜 권위라는 것은 앉으신 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오신 인생에서 오는 것입니다. 명패에 적힌 직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은퇴를 해도 그대로이고 자리를 내려놓아도 그대로이고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자리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후배에게 양보하십시오. 젊은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자리를 비워주시는 그 순간 여러분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하나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는 그 어떤 직함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자리를 내려놓으실 줄 아는 분만이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십니다. 자리에 매달리시는 분은 100살이 되셔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길게 사신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오래 머무신 것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어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리가 없어도 빛나는 분, 명함이 없어도 존경받는 분, 직함이 사라져도 사람이 모이는 분, 그런 분으로 황혼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4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돈에 대한 미련,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옛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리에 대한 욕심, 이 4가지를 마음에서 조금씩 내려놓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훨씬 따뜻해지고 훨씬 깊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직접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더 많이 가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하나씩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조용히 내려놓고 짊어졌던 것을 하나씩 풀어놓는 과정입니다.
짐을 덜어낸 사람만이 마지막 길을 가볍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등에 짐을 잔뜩 지고 계신 분은 그 길이 너무 무거워서 결국 주저앉고 마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 잠시 거울 앞에 한번 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그분께 조용히 물어보아 주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그토록 꽉 붙들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깨가 무거운가? 무엇이 나의 마음을 이토록 좁게 만들고 있는가? 그 답이 무엇이든 그것을 알아차리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노년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깥에서 오는 변화가 아니라 안에서 시작되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온함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그것이 진짜 장수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마음이 흔들리고 계시다면 그것은 오래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 10년을 사셔도 마음이 평온하셨다면 그분은 천년의 평화를 누리신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이 가볍기를, 따뜻하기를, 그리고 깊은 평온함으로 채워지기를.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옛 추억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기쁨이 여러분의 하루를 채워주기를. 직함의 무게가 아니라 인품의 향기로 여러분이 빛나시기를.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고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메아리 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 중에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한 줄 남겨주십시오. 지금 어떤 짐을 내려놓고 싶으신지, 어떤 미련이 마음에 남아있는지 솔직하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 한 줄 한 줄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황혼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주 한 번씩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선물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이 가볍기를, 따뜻하기를, 그리고 한없이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